큰 차들의 뉴스와 이슈를 모아 전달드리겠습니다. 카링TV의 정우진입니다. 매월 수입 상용차의 판매 대수가 공개되고 어떤 제조사가 판매 1등을 했는지, 어떤 트럭이 많이 팔렸는지 여러분들 그런 데이터가 공개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방송은 9월 초에 녹음하고 있고요. 7월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 브랜드가 쭉 1등을 달려왔네요. 우리는 넘사벽 브랜드로 볼보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 스카니아가 1등을 한 적도 있어요. 1등의 자리를 왔다 갔다 제조사들이 엎치락 뒤치락 해줘야 AS 품질 면에서 더욱더 우리 트럭커분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트럭을 구입할 때 말이죠. AS는 기본이고 차량의 옵션 경쟁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엔 기본으로 적용되는 옵션들이 상당히 수입 트럭에는 많아졌습니다. 그 반면 국산 트럭 제조사들은 많이 지금 뒤처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살짝 안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수입 상용차 판매 2위는 어떤 제조사였을까요? 그래도 2등 자리는 스카니아, 벤츠, 만트럭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고 지금은 거의 스카니아가 2등 자리 굳히기 들어갔죠. 2등 자리에서 1등 자리도 살짝 넘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2등 자리 수입 상용차 판매 2위 자리를 스카니아가 뺏겼습니다. 그럼 만트럭이냐? 아니요. 그럼 벤츠 트럭이냐? 아니에요. 얼토당토 않는 브랜드의 이 2위 자리를 뺏겼고 어쩌면 볼보도 1위 자리를 뺏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전달드리고요. 7월 수입 상용차 판매량 데이터 잠깐 보고 가시죠.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7월 수입 상용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479대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브랜드별로 보면은요, 볼보가 199대, 한 대 모질라는 200대네요. 41.5%로 가장 많았고, 스카니아가 164대, 만트럭이 52대, 메르세드 벤츠가 43대였다고 합니다. 차종별로는 특장이 192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샤시만 있는 트럭에 여러 특장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윙바디도 여러분들 특장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랙터가 188대, 그 다음으로 많았고요. 덤프가 90세대, 카고가 6대 순이었습니다. 카고가 생각보다 상당히 적고요. 트랙터가 의외로 많았네요. 188대. 특장에서는 볼보 트럭이 69대로 가장 많았고요. 스카니아가 67대, 별 차이 없네요. 1, 2위를 기록했고 많이 35대, 메르세드 벤츠가 21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재밌어져요. 트랙터는 볼보 트랙터가 78대, 스카니아가 65대, 메르세드 벤츠가 43대, 만트럭이 2대밖에 판매를 못했어요. 트랙터가 만트럭이 2대밖에 판매가 안 됐다. 이거 데이터 맞나? 9대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근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덤프 트럭 판매량을 보면은 볼보가 48대, 스카니아가 30대, 만트럭이 15대였어요. 근데 벤츠는 그냥 제로예요. 그렇다면 고객 선호도가 덤프는 벤츠를 선택하지 않고 트랙터는 만트럭을 선택하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트럭 구매 고객들이 상당히 명확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위 볼보나 2위 스카니아는 전 차종 전 라인업이 모두 골고루 판매가 된 수치를 또한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는 차량의 출고 대기와 재고가 없어서 수입 트럭이다 보니 배 타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8월의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골고루 판매를 해야 1등과 2등을 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2018년도 한국 시장에 스카니아는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이며 지금까지 판매량이 좋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는 지난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였고 파워트레인이 동일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판매량은 나쁘지 않습니다. 만트럭은 20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였지만 다소 아쉬운 판매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호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판매 수치조차 지금 데이터는 알 수는 없는데요. 지난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역시 선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브랜드, 상용차 브랜드, 타타대우, 현대차의 판매량 데이터는 어떨까요?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는 없었지만 수입 브랜드에 밀려서 점점 판매량이 줄고 있다라는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최근 수입 브랜드 트럭들 정말 잘 나옵니다. 풀체인지의 페이스리프트에 첨단 사양의 안전 사양 옵션까지. 특히 스카니아 23년형 모델에 좀 주목을 했어요. 아다스 옵션이 적용이 됐는데 이 아다스 센서가 조금 튀어나오면서 차량 폭이 넘어가서 대한민국엔 적용이 안 된다라고들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인증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만트럭과 벤츠에도 달려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입 트럭 같은 경우는 반자율 주행의 사물 인식, 물론 보행자 인식까지 또 가능한 옵션들이 나오면서 내 차의 사고를 한 번씩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각지대가 안 보이는 부분도 카메라로 다 해결을 해주고 센서까지 이제 심어주다 보니 국산 트럭 지금 갈 길이 상당히 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쟁을 하고 싶다면 사각지대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트럭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액션2 후속 모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타타데오도 많이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AS 문제로 운운할 때가 아니에요. 트럭 제조사들이 제품의 품질로 승부를 할 때입니다. AS는 기본인 거죠. 우리 트럭커분들이 장시간 핸들을 잡다 보니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있어서도 안 되지만 깜빡 졸 때가 있어요. 그럼 대형 사고로 분명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트럭들, 스카니아 23년형 모델만 해도 뭐 벤츠, 악트로스, L 모델도 당연히 그렇겠죠. 충분히 내가 깜빡 졸아도 차선을 유지 보조 장치와 긴급 제동 장치로, 또한 ACC 크루즈 컨트롤 장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센서가 충분히 나의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이 되었는데, 그런 옵션이 내 트럭에 없다? 저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우리 국내 신형 트럭들, 우리 국내 제조사들, 타타데오나 현대, 이런 옵션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해주시고 기본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옵션이 아닌 기본 장착을 목표로 좀 지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트럭의 끔찍한 사고 뉴스들 이제 좀 그만 접하게 제조사분들이 힘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사각지대 카메라, 후측방 센서,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제동 장치, EBA, 사로 유지 보조 장치, 엘카스 같은 이런 기능들이 기본으로 법적으로 적용되게끔 해준다면 사고는 분명 줄어들 겁니다. 스카니아가 23년형 모델에 이런 안전에 관련된 사양, 옵션들을 전 라인업에 기본으로 적용을 좀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스카니아 충분히 1등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수입 사용차 판매 2위 동풍소콘, 좀 생소하시죠 여러분? 이 마사다라는 이 전기 픽업 트럭 판매량이 늘면서 3개월 동안 591대가 판매되면서 수입 상용차 판매 2위 자리를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경쟁차종의 출고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1톤 전기 트럭 기다리시는 분들 대기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근데 바로 출고가 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 또한 가성비 모델 가격이 정말 착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성비를 무기로 한 중국 상용차들이 지금 대거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소형 트럭 시장뿐만 아니라 중형 트럭 시장 공략을 나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 가슴 아픈 내용인데요. 대형 트럭은 유럽산 트럭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고, 소형 트럭마저 중국산 트럭에게 지금 자리를 내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유럽산 트럭들은 품질로 승부하고 있죠. 중국 트럭은 가성비로 승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으로 승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내 버스만 봐도 여러분들 확연히 보이시죠? 그냥 중국산 버스들이 다 판을 치고 있어요. 트럭도 지금 그렇게 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거. 전기버스 우리가 한 발 늦었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랬다 치지만, 트럭은 어찌 보면 생존 경쟁 더 치열합니다.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지 않은 미국까지 이제 가세합니다. 테슬라의 세미 트럭, 전기 트럭들, 니콜라의 캐보버 형식의 수소 전기 트럭, 전기 트럭도 이제 나오죠. 바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해요. 캐보버 형식 트럭이기 때문에. 그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미국의 시장, 미국의 트럭 제조사 시장이 우리의 또 경쟁자로 급부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현대와 타타데오 머리가 지끈 아플 것 같습니다. 타타데오는 아직 전동화 모델을 선보이지 않았어요. LNG로는 좀 약하고 부족하죠. 혹시 전동화 모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타타데오는 좀 더 머리가 지끈 아플 것 같습니다. 볼보 올해 말이나 내년에 전 라인업 전기 트럭도 선보인다고 했잖아요. 이 차량들을 미리 여러분들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진짜 다음 주네요. 9월 20일 날 독일 국제상용차 박람회 IAA에 가기로 되었습니다. 가서 여러분들 유럽의 신차와 전기 트럭, 전동화 모델들의 트럭들을 빠르게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링TV 근처의 이야기의 정홍진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